하쌤입니다. 6월 22일 지방직 시험이 있죠. 그러면 국어시험에 독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하튼 고민을 하게 마련이죠. 특히 독해 문제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고민 자체를 문제인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찾아봐야 되겠죠. 마침 3월에 국가직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석해 보면 해결책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교재와 인강을 곁들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문독해 10조 해법 2 책과 인강으로 지방직 준비하자는 거죠. 자,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남은 기간은 82일입니다. 비문독해 10조 해법 인강을 수강하면 그 비용은 만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가성비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월에 썼던 국어 문제 분야별 출제 비중을 살펴보면 문법에서 2문제, 의 한자 2문제, 문학 4문제, 그런데 비문독해에서 12문제가 나왔답니다. 특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문법과 문학 관련 출제 비중은 자꾸만 떨어지고 비문독해 문제 출제 비중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25년과 대비시키면 결국은 25년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문독해 관련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독해 문제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히면 좋겠죠. 자, 출제 기조 전환에 따라서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암기형 문제 출제 그만하겠다. 대신에 직무적합형 문제를 출제해서 민간 공공기관과 서로 호환성이 생기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직무적합형 문제 특징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관련 내용을 개념 위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24년도 출제 경향은 25년도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출제 기조 전환에 따라서 정부가 준비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은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고력이 24년도 국가직에도 출제됐는지 살펴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겠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탐색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얘기는 이것을 지식으로 두고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연구를 진행했더니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분석했더니 이와 같은 결론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내용이죠. 이것이 논리적 사고 대표 유형입니다. 자, 17번을 보면 위에 비판하면서 혹평한다, 비판자, 어려울 것으로 주장한다. 이 내용이 비판적 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에서 밝힌 출제 기조 전환,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지방직 시험에도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와 같은 경향에 따라서 논리적이고 비판적 사고력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독해 스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해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출제됐는데 문제 해결 관련 내용이 한두 문제 나옵니다. 문제 해결 관련 내용은 실용문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미에서 학습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자, 이 책의 구성 특징은 이론에 따른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문제풀이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100%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책 전체 914페이지인데 지면 비율을 보면 이론은 5%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자, 문제 수는 전체 777개인데 이 문제 출처는 기존의 기출문제 8급, 9급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면서 특히 NCS 문제를 넣습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 문제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7급과 5급 문제는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내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고득점 비결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정답률이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주관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프레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객관식 문제 풀이에 적용하면 정답률은 높아질까? 챗GPT가 이렇게 답합니다.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써야 된다는 거죠. 또 물었습니다. 정보 독해 때 프레임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랬더니 챗GPT가 정보 독해에서 프레임의 설정은 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필수다. 이렇게 답하고 있죠. 그래서 책은 이와 같은 챗GPT의 제시 내용에 따라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키워드 추출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택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대조 매칭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죠. 자, 정보 독해 기초, 이와 같은 프레임을 익혀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문가들이 글을 작성할 때 쓰는 프레임을 익히면 되죠. 전문가들은 글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는 지문은 전문가들이 쓴 글이죠. 자, 그들이 글을 쓸 때 무엇을 가지고 쓰느냐, 그것을 익히면 독해는 자동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프레임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과거 어릴 때 익혔던 내용들을 다시 되새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논설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져 있다.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 그리고 주장을 밝힌다. 그래서 내가 사부 구성을 암기하면서 이해하라 그러죠. 맞다 그렇다고 이슈 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글쓴이 주장은 대개 그러나 또는 하지만 이 다음에 나오죠. 자, 자기가 주장을 펼쳤으면 왜 그런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때문이다라고 이유, 근거, 사례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에 자, 요약하기도 하고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정리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했던 이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틀에 따라서 암기하면서 이해를 하면 되죠. 자, 비문 독해 10조 해법 인강으로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82일 동안에 10,000원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성적 받으면 기분 좋죠. 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접속하면 국어 이렇게 인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죠. 자, 책은 네이버하고 교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네이버와 교보에서 가서 책을 검색해서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0,000원이라고 하는 비용 가지고
원하는 점수를 만들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되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